네 이놈, 네가 감히 이 아비를 비웃는 것이냐? 저들의 힘을 빌려 이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오랑캐의 옷을 입고 돌아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내 놈이 진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내 눈이 멀쩡히 살아있는 한 내 놈의 뜻대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1645년 4월의 어느 날 조선 팔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청나라에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볼모 생활을 견디고 돌아온 소현세자가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에 창경궁 환경전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자의 시신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온몸은 검게 변해 있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으며 마치 독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처참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이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광기 어린 질투와 열등감이 빚어낸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인조라는 인물의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왕위에 오른 과정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 정통성은 늘 살얼음판 위를 걷듯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왕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자신 또한 언제든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통치 기간은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도성을 버리고 공주까지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정묘오란과 병자오란을 거치며 나라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특히 1637년 정월 삼전도의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삼전도의 굴욕은 인조라는 인간의 자존감과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나 왕이 아니었고 아버지였으나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패배자였습니다. 내 머리에서 흐른 피가 이 차가운 땅을 적실 때 너희 백성들의 눈빛을 보았느냐? 그들은 나를 왕이 아닌 오랑캐에게 무릎 꿇은 비겁한 패배자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아들이라는 놈은 어떠했느냐? 저 오랑캐들과 웃으며 단판을 짓고 그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돌아왔단 말이지. 이제 백성들은 내가 아닌 저 젊고 영민한 세자를 우러러보고 있다. 저놈이 살아있는 한 나는 영원히 삼전도의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다. 인조가 치욕의 트라우마 속에서 신음하며 청나라에 대한 증오를 키워갈 때 아들 소현세자는 청나라 심양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단순히 포로로 잡혀있는 것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양 신부 아담샬과 교류하며 천문학, 수학, 천주교 등 당시 조선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낡은 명분과 복수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인조의 눈에 비친 세자의 이런 변화는 기특한 아들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능한 왕으로 낙인 찍고 왕자를 찬탈하려는 거대한 위협이자 원수의 나라와 손잡은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조는 세자가 가져온 모든 것들을 오랑캐의 것이라 부정하며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바님, 청나라의 기술과 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사옵니다. 제가 가져온 이 벼루와 서구의 서적들을 보십시오. 아바님, 이제 우리는 낡은 명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우리 조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길입니다. 닥치거라. 그따위 오랑캐의 물건들이 대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내 놈은 지금 아비의 원수들과 내통하여 나를 조롱하고 이 나라를 저들에게 통째로 바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내 눈엔 내 놈이 가져온 저 책들과 물건들이 나를 찌를 칼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찌 감히 내 앞에서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이냐? 인조의 피해 망상은 시간이 갈수록 독버섯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청나라가 자신을 폐위시키고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울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인조를 서서히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부성애는 사라지고
오직 권력을 지키려는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세자가 귀국했을 때 인조가 보여준 냉담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던져버리고 세자가 병석에 누웠을 때도 어이의 치료를 방해하거나 불성실한 자를 보내는 등 사실상 아들을 죽음으로 방치했습니다. 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인조의 광기 어린 복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자빈, 강빈에게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사약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직 어린 손자들을 차가운 제주도로 유배 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씨앗이라면 설령 그것이 자신의 피를 나눈 혈육이라 할지라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잔혹한 관계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자리를 지켰구나. 아무도, 그 누구도 이제는 나를 비웃거나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설령 내 살점을 나눈 아들이나 손자라 할지라도 내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야 이 왕좌가 온전히 내 것이 된 것 같구나.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죽이고 손자들까지 죽여가며 피로 지켜낸 왕자였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조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고독과 백성들의 멸시뿐이었습니다. 인조는 이후 극심한 심리적 불안과 이름 모를 병마에 시달리며 남은 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권을 지키려 했으나 역설적으로 조선 왕실의 도덕성과 존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군주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인조의 통치는 더욱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변했으며 조선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인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식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변화를 거부하고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무능한 지도자,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권력욕으로 포장한 나약한 인간. 이것이 바로 인조에게 붙여진 지울 수 없는 낙인입니다. 반면 소현세자가 꿈꿨던 조선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이라는 가정과 함께 커다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에 잡아먹혀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스스로 파괴해버린 인간 인조. 그의 비극적인 몰락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공포와 탄압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을 읽는 해안과 반대 의견까지 포용하는 넓은 가슴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들을 질투한 왕,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초라한 자신의 자존심이었을까요? 오늘 인조와 소현세자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던 인조의 삶과 그가 내린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